자, 배우고 가세요. CPR 배우고 가세요. 자,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은 왼쪽인데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게 남성분들, 신사분들께서는 딱 들어가면은 한번 해봐봐. 약간 이런 느낌?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주식회사 지구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PN 홈쇼핑의 완판녀 완판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재 진압대원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하죠. 네, 맞습니다. 무려 반세기 동안 이 복제 한 우물만 판 지구사의 PBO 특수 방화복인데요. 이 슈퍼 섬유로 불리는 PBO를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내구성도 이 방화복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품절 임박!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를 우리를 위해 안전을 가르치는 그들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정경진 소방의 충북안전체험관 이태원 소방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광나루 체험관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경진 소방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안전체험관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관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교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앞서 안전체험관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만들어진 계기는 99년 화성 시랜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안전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앉아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은 절대 잊어먹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광나루 안전체험관이 개관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포함해서 총 전국에 14개의 소방관이 운영하는 체험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풍, 지진, 소화기, 화재피, 완강기,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응급처치, 소방시설, 어린이 안전, 다양한 재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안전체험관에서는 지금 화재와 생활안전, 어린이 안전, 지진 안전 이렇게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그 순환체험센터가 개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환체험센터에서 뭐 침수 차량, 생존 수영, 그리고 뭐 비행기나 선박 탈출 이런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안전체험관에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접수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의 체험관이 이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선 예약을 하고 오시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화성 시랜드 사건 계기로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먼저 선예약을 해줘서 우리가 먼저 재난체험을 해주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다른 일관기관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태꿀! 더 많은 국민이 안전체험관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은데요. 별도로 홍보활동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는지. 한동안은 대면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셔서 직접 막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는 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온라인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메타버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진 상황, 화재 상황, 응급처치 이런 상황들을 게임을 하듯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메타버스 서울에서 서울시민안전체험관 클릭 한번 하시고요. 게임 열심히 하셔서 상까지 받으시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모이면 이렇게 에드벌룬 타고 하늘까지 날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안전체험관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었다가지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이렇게 적게 체험을 하면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또
저희 충북안전체험관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거 개설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방관 삼촌이라고 굉장히 핫한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요즘 같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충북안전체험관의 미래가 밝다 생각됩니다. 부럽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서울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노멀한 사람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소방관이자 체험 교수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광나루 안전체험관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 소방서 가서 이제 직접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교육을 갖다 3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한 1년 동안은 방센터에 가서 의료 상담, 의료 지도 이런 업무를 하다가 3년 전에 보람의 체험관에서 지금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무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좀 남들이랑 다른 나의 끼를 어떻게 좀 뭔가 펼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굉장히 좀 노멀하신 분이라고 봐요. 얘 노멀한 끼. 내가 아는 걸 좀 남들에게 재밌게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광나루 체험관이 개관하면서 좀 꿈꾸다가 드디어 2015년도에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막 끝나는 시점에 딱 광나루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는 거예요. 진짜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만 뜨면 안전교육,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안전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충북안전체험관 개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3년차 교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다른 체험도 이렇게 다 해보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과 이동안전체험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태원 소방관님은 어쩌다가 이제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게 되시겠어요?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충북에서도 이제 드디어 안전체험관이 개관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어보시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 한번 안전체험에서 교육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시냐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주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로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강의를 하시는지. 근데 워낙 재난교육이라는 게 포괄적이고 넓어서 내가 잘한다 하기엔 솔직히 좀 창피하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응급처치, 그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1급 응급구사로 입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방센터 의료지도까지 해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압박 위치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박 위치를 잘 알려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CPR 베개 식스팩 아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아저씨 만들기, 눈썹, 코, 멋진 코수염이 있고요. 눈과 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모양은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쇄골, 눈썹, 코. 이게 가슴뼈고요. 갈비뼈 하단 C자를 만나는 곳에 명치가 있고요. 그리고 배꼽과 젖꼭지 2개. 지금부터 교육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 쭉 펴시고요. 압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2020년 심폐소생술 바뀐 게 있죠. 하이미법이 바뀌었어요. 등을 두드려라. 그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어깨 축지라 부르는 어깨뼈 여기 가운데를 두드리는데요. 잡고서 두드려라. 하이미법 가능. 심폐소생술 가능. 이런 심폐소생술 교보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교육은 일단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요. 교육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을 때는 이제 다른 체험들, 교감이 연가를 갔다거나 하는 그런 체험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뭔가 일과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아침에 이제 9시에 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운영표를 짜서 직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재난체험 2번에 이제 또 안내 데스크 또 근무까지 해서 하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까지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시간표는 뭐 화재하고 재난 다 해서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교육을 하실 텐데요. 교육할 때 이 연령대마다 뭔가 좀 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린이를 만나면 구연동화 하듯이 얘들아 지금부터 화제를 배울 거야 하면서 막 있는 대로 텐션 올려야 되니까 끝나면 막 얼굴이 쥐가 나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성인분들이 오셨다 하면 법적인 걸 좀 알려드려요. 눈높이 맞추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알려주기도 하는데 또 시기성도 있는 것 같아요. 12월 25일 날 도봉구 방학동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주택 화재를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죠. 도망가다가 39.2%가 질식을 한대.
무조건 도망가는 게 정답이 아니야. 예전에는 뭐 대피 먼저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살피고 대피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행동 요령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맞추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기성에 맞춰서 강조해야 될 부분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깊게는 못하고 그냥 간단한 예방법 위주로 많이 알려주고요. 또 대처. 이제 뭐 불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소화기 쓸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제일 재밌어요. 예전에 한번 올림픽 공원 교육을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밴드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노래방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행열차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놀아드리면서 좀 약간 눈높이 맞추며 이렇게 해서 즐겁게 놀다 가시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주고 보내는 게 팁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온 FPN 홈쇼핑입니다. 지구사의 PBO 특수 방화복은 열 방호성뿐만 아니라 인열 강도와 인장 강도도 기준보다 매우 높은데요. 화재 현장에서 모에 걸려도 이렇게 막 찢어질 걱정이 없어요. 소방관들에게는 마치 갑옷과 같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발수성까지 뛰어나다 보니까요. 아주 편의성 높은 갑옷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빨리 전화주세요.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연령대는 몇 살?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애들. 일단 표정부터 안 좋잖아요. 그쵸. 일단 딱 이러고 네가 있잖아요. 뭘 알아? 이런 그쵸? 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끌어올리죠. 죽었어, 씨. 하면서 딱 이제 이빨 끌어올리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안 들어요. 말 그럼 뒤에가 조용히 읊조리죠. 잘 좀 하자. 하면서 한 번씩 애들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아이 셋 엄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초, 중, 고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볼 때마다 내 새끼가 30명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육하면 예전보다 확실히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태원 소방관님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힘드세요? 저는 반대로 아까 노인분들 이게 쉽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남성분들, 신사분들께서는 딱 들어가면은 한번 해봐 막 약간 이런 느낌? 딱 눌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더 재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거나 뭐 되게 뿌듯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여고에 교육을 나갔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CPR 교육인데 계속 우는 거예요. 뭐, 너 왜 그래? 괜찮아? 막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거 배웠으면 엄마 살았을까 하면서 우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교직원 교육 갔는데 또 대손을 붙잡고서 선생님 이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교직원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배우고 아침에 갑자기 심정지 나서 살렸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맞구나. 소방관 한 명이 출동 나가면 한 명을 살리잖아요. 제가 나서 100명을 교육하면 100명의 소방관이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이 이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 엔딩까지 딱 하고 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콜라 2병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거 하나 드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순간 너무 뿌듯했어가지고 이렇게 개인 SNS에는 막 울리고 막 콜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전 그 순간에 가장 뿌듯했거든요.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다른 과까지 찾아가고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사실은 교육하는 사람이 제일 기쁠 때는 티키타카 잘 될 때. 한마디 빵 하면 딱 터질 때 있어요. 그러면 야 오늘 됐다. 나 오늘 대살부터 한번 들어간다 하면서 막 가끔 연습해 대살부터. 교육을 하시면서 뭔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잘못 알고 계시는 위기 대처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화재 교육을 하면 처음 물어보는 게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소화기 사용 시간은 5분. 자, 보통은 사실 3분에서 5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맞아. 우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화기 방사 시간 10에서 15초 써 있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결론은 그래서 밖에서 쓸 때는 바람을 등지고 쓰는 게 맞지만 실내에서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게 내가 도망갈 구멍, 피난구를 등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아까 CPR 교육 나갔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좌판 피고 앉아서 자 배우고 가세요. CPR 배우고 가세요 했지만 자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은 왼쪽인데 뭔 개소리야 하면서 할아버지 제가요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좌심실이 좀 더 커서 좀 더 왼쪽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뭔 소리야? 심장은 왼쪽이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괜히 나와서 헛소리.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상은 가슴 중앙에 가깝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CPR에 빠져 있는 것도 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시민과 계속해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체험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성인 남자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하면 진짜 만족시키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난 후에 아, 이분들을 내가 재밌게 하지 못했다 막 그런 거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다 보니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안전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아마 다른 소방관 분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막 숙박업소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비상구를 먼저 찾아요. 비상구 어디 있고 여기 그 완강기 한번 열어보고 이거 괜찮나? 상태가 어떤가? 이거 지지대 여기 잘 붙어 있나? 이런 거 확인해보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네. 저는 요이 땅 하면 자 지금부터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톤이 바뀌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게 제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 안전교육 업무를 하시면서 뭔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산 투입이 안 되면서 계속 노후된 시설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선 25개 소방서에 있는 모든 곳에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손쉽게 나들이 가듯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소방관님은 그 안전교육 업무 하시면서 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험관에 주말에 오면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들은 안 하고 아이들만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아이들 잘하고 와 이렇게 오시는데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제 어린이들의 교육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좀 이제 성인분들도 좀 경각심 갖고 더 교육을 하시고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 같은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래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판이지만 재난에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하게 되면 제2의 이태원, 제2의 세월호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전교육 1타 강사 정경진, 이태원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쏟아, 독, 쏟아톡.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용암 유치원 1반 안녕. 2반 친구들도 안녕. 자, 보여요? 내 목소리 들리죠? 소화기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소화기 사용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배우냐? 우리 친구들 나중에 좀 더 커서 멋진 언니 오빠 됐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미리 조기 교육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소화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못 뽑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 뽑혀요. 왜 안 뽑힐까?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아래쪽만 받치거나 땅에 내려놓고 소화기 안전핀을 뽑으셔야 합니다. 근데 소화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까? 우리 소화기 사용할 때 뭘 등져야 된다고? 뭘 등져야 된다고요? 비상구. 맞아요. 비상구를 꼭 등져야 합니다. 대피할 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소화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처음 만났으니까 예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겁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람의 안전체험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함께 손 씻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바닥 씻고 손등 닦고 가락 사이 두 손 맞잡아 엄지 손톱 싹 한 번 더 바닥 씻고 손등 닦고 가락 사이 두 손 맞잡아 엄지 손톱 싹. 예! 너무 잘했죠? 박수!